안녕하십니까. 세계 속의 중동을 보는 창 헬로우메나의 설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갑자기요 아주 중요한 또 이슈가 생겨서 카메라 앞에 또 앉았습니다. 중요한 이슈 한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한 이틀 전에 이미 영상을 찍었습니다만 좀 긴급하다고 판단이 돼서 빨리 다시 한번 신속히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이란이 아주 중요한 아마 정책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레바논과 관련 그리고 또 시리아와 관련해서요. 일단 이란 문제 조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뭐 가자 휴전 협상 그 부분 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예멘 관련해서 조금 더 예멘에 있는 후티 세력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레바논의 선거 이후 분위기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란이요 중요한 정책 결정을 했습니다. 시리아 관련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이란이 쉽게 시리아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본인들이 판단했을 때 필요한 정책들을 펴나갈 것이다. 그래서 시리아에 집권한 HTS 즉 반군들과 대화를 할 수도 있고 그 외에 다른 작업들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스라엘 언론에서 이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란이 PKK 쿠르디스탄 노동자 정당이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PKK는 독립운동, 즉 쿠르드족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튀르키예 국가와 무장 투쟁을 해왔고요. 계속해서 무장 저항, 투쟁을 해온 조직이죠. 그래서 아마 미국이나 쪽 일부 국가들이 아마 테러 단체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PKK, 그 다음에 PYG라고 시리아 내에 있는 또 다른 쿠르드 민병대 조직이 있죠. 그래서 이 PYG가 즉 SDF, 즉 미국이 지원하고 있는 시리아 북동쪽. 제가 계속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미국이 지원하고 있다 SDF. 그래서 요 SDF의 거의 뭐 핵심 세력이 바로 PYG거든요. 이 PYG와 PKK를 대상으로 이란이 이 지도자들을 만나서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회동을 가졌는데요. 자, 어떤 회동일까요? 이라크에서 회동을 가졌는데 이란이 PKK와 PYG, 즉 SDF의 중요한 핵심 세력들에게 드론을 공급해 주기로 합의했다는 보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PKK와 PYG는 이란 쪽에 약 2,000대 가량의 자살 드론이라든지 아니면 공격 드론, 꼭 드론이 아니더라도 뭐 UAV, 무인기 같은 것을 요청을 했고요. 이란 쪽에서는 일단 공급해 주겠다.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공급해 주겠다. 다만 숫자가 PKK는 2,000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현재로서 아마 2,000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000대를 요구했고 이란 쪽에서는 그거 너무 많아서 안 되고 한 1,500대 정도를 우리가 공급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대화 내용이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상당히 지금 기사가 지금 바로 났기 때문에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특히 시리아, 그 다음에 튀르키예와 이란 간에 이제 사실상 어찌 보면 무력 충돌 대리전 양상으로 가지 않냐. 결국 에르도안이 밀고 있는 HTS 그리고 SNA죠. 시리안 내셔널 아미와 HTS와 연합해서 SDF와 전쟁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했고 실제 지금 정황도 전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즉 SDF 쪽에다가 드론을 공급해 준다는 것은 결국 튀르키예에 대항해서 계속해서 SDF가 싸울 수 있도록 무기를 대줄 수 있다. 누가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란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이란이 튀르키예가 시리아를 완전히 장악하는 것을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지는 않겠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면서 시리아 내에 계속해서 불안정화를 가져와서 이란이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사라진 이란의 영향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란이 이렇게 되면 결국 시리아 내에서 계속해서 내전을 이끌어가는 방향으로 새로운 전략을 세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이 상황을 이미 튀르키예 정보부가 입수를 했을 것이고요. 에르도안이 이 상황을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인가. 당연히 그렇지는 않겠죠. 그래서 튀르키예 쪽에서는 아마도 SDF나 아니면 이란 쪽에 또 으름장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PYG, 즉 SDF의 핵심 세력을 이란이 계속 도와준다면 우리 튀르키예가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지금 상황으로 지금 변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정말 이제 무기적 드론을 PYG에게, 그 다음 PKK에게 전달하는 것이 현실화될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튀르키예가 또 두 눈을 부릅뜨고 무기가 전달되는 것을 막으려고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을 또 미국에다가 또 얘기를 하겠죠. 트럼프가 이제 뭐 9일 있으면 백악관에 입성하게 되는데, 결국 미국에 또 얘기를 할 것이고, 미국은 그럼 또 이란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스라엘은 또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상당히 지금 셈법이요. 너무나 복잡합니다. 지금 워낙 많은 지금 당사국들이 시리아 주변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란이 새로운 수를 두게 되면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이제 거기에 대응해서 또 새로운 다른 수를 또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셈법이 너무나 복잡하고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계속해서 이란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하고 있을 것이고요. 튀르키예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상황이 많이 훨씬 더 복잡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란이 노리는 또 다른 지역은 요르단이라고 제가 한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란이 계속해서 요르단 쪽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든지 아니면 요르단 쪽에서 시리아를 어떻게 공략하는 방법, 혹은 또 시리아 내에 있는 세력들을 이용해서 시리아 내에 있는 또 HTS나 다른 극단주의 세력들이 또 요르단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요르단은 워낙 약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란이나 아니면 시리아 쪽에서 마음 먹고 요르단을 흔들기 시작한다면 요르단도 상당히 큰 타격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르단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쪽에 즉 요르단강 서안지구 저 국경을 넘어서 웨스트뱅크 지역에 무기를 이란이 전달해 주려고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요르단 쪽에서 요르단에 있는 팔레스타인 출신 사람들을 자극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가능성은 계속해서 대두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요르단과 이스라엘 국경이 뭐 몇백 킬로, 300, 400킬로, 길게는 500킬로까지 되지 않습니까? 상당히 넓은 국경이기 때문에 이 국경을 이스라엘 군인들이 전부 다 감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약한 국경 상황을 이용해서 이란이 요르단을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바논이죠. 조셉 아온 마론파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레바논은 전통적으로 기독교, 그다음에 드루즈, 그다음에 순니, 시아 다양한 인종과 종파들이 있기 때문에 권력 분산을 위해서 대통령의 권한이 제일 강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대통령의 임명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마론파 출신 기독교죠. 대통령 조셉 아운이 당선이 됐고, 특히 이제 미국이나 사우디가 되기를 원했던, 지지했던 사람이 되어서 상당히 지금 중요하다. 그래서 레바논의 국내 정치 상황이 완전히 지금 뒤바뀐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헤즈볼라가 밀고 있는 후보는 사퇴를 하면서 결국 헤즈볼라의 레바논 국내 정치 상황은 최악이다. 헤즈볼라의 지금 지위가 위상이 레바논 내에서 바닥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조셉 아운이 지금 시리아에 가서 또 HTS 지도자들을 만나서 양국 간의 어떤 논의할 내용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워낙 시리아가 레바논보다 국가도 크고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레바논 안정화를 위해서는 시리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만큼 당연히 이제 시리아를 가서 만났고요. 그래서 레바논의 권력 분점, 대통령은 기독교인, 그다음에 국회의장은 시아파, 그 다음에 총리죠. 총리는 순니파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마론파, 그 다음에 반 헤즈볼라 성향의 조셉 아운 대통령이 당선됐기 때문에 레바논의 향후 정국도 이전과 다를 텐데요. 결국 관건은 헤즈볼라의 저항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그리고 60일 내에 이스라엘이 철수하기로 이제 레바논 헤즈볼라와 휴전 협정을 했었죠. 그래서 1월 26일까지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에서 완전히 철수할 것이다. 그래서 레바논 미국 특사죠. 아머스 혹슈타인이 레바논에 가서 그렇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1월 26일까지는 무조건 이스라엘군이 철수할 것이다. 그래서 이거 지켜질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후티 세력을 또 한번 설명드리면, 이스라엘이 또 뭐, 네 번째, 그 다음에 공습을 했고요.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혼자 공습을 한 게 아니고, 영국과 그리고 미국과 함께 공동작전으로 아마 후티 세력, 즉, 예멘의 사나 지역을 공습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공습이 이루어질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모전이 될 것이다. 이게 한두 번 공격해서 후티 세력을 꺾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후티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공격하겠다고 했고요. 전략이 좀 바뀐 것은 후티의 이제 지도부 세력에 대한 암살 시도도 계속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예멘이라는 국가, 즉 후티가 지금 장악하고 있는 예멘이라는 국가 경제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가장 아픈 곳을 지금 뭐 유전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항구, 그다음 항만 이런 시설을 주로 집중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후티 세력을 어렵게 해서 결국 무너뜨리겠다, 굴복시키겠다는 그런 전략인 것 같고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예멘에 있는 일반 민간인들, 인도적 위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텐데 그것은 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멘에 있는 민간인들의 피해가 상당히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후티 세력을 돕고 있는 게 뭐 이란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지금 사실 후티 세력을 돕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왜냐하면 더군다나 지금 시리아에 있는 항구, 타르투스 항구를 사실상 지금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고, 그렇다면 후티가 장악한 지역에 있는 항구를 대신해서 시리아 항구를 대신 예멘에 있는 항구를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아마 후티 세력을 계속 러시아가 돕고 있고, 결국 러시아가 또 후티 세력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어떤 지렛대로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후티 세력을 지원하는 게 러시아, 이란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도 또 뒤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릴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사실 예멘 문제가 단순히 뭐 이스라엘과 미국 대 후티의 문제가 아니라 강대국들의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영내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하나의 전장터로 지금 변하고 있다. 러시아 들어오죠. 미국, 영국 당연히 들어갔죠. 이란 뭐 항상 그대로 있죠. 이스라엘도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예멘이라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지금 강대국들의 이제 파워 게임이 펼쳐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 후티 세력은 또 지나는 선박들에게 돈을 받으면, 통과세를 내면 또 통과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짭짤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홍해를 이제 봉쇄를 하면서 돈 내면 보내주고 돈 안 내면 안 보내주는 이런 방식. 그래서 왜 그렇게 홍해를 받고 있는가? 물론 뭐 대이스라엘 투쟁, 어떤 종교적인 이유도 있죠. 시아파 국가이다 보니 물론 자이디 시아파죠. 그래서 경제적인 이유도 있다. 홍해를 막음으로써 본인들의 후티 세력의 자금원 을 봉쇄를 통해서 지나는 선박들에게 쉽게 말해서 자금을 뜯어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시리아 말씀드렸고, 예멘, 그리고 이제 튀르키예의 언론인이면서 에르도안 대통령의 친 보좌관이기도 한 인물이 미들리스트 아이에 기고를 한 내용인데요. 튀르키예는 이스라엘과 무력 충돌을 할 생각이 전혀 없다, 그렇게 아예 공개적으로 기사에 썼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양측 간에 이제 무력 충돌 가능성이 계속 언론들에서 이제 보도가 됐었죠. 그러면서 이 언론인이 한 얘기는 우리가 HTS나 시리아 안정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망군들을 지원할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좌관을 보내줄 것이고 군사 고문단을 보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과 어떤 무력 충돌할 의지를, 그 다음에 의도, 이런 것은 전혀 없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잘 지내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설사 지금 반군들에게 군사 고문단이라든지 보좌관들을 보내는 것을 전혀 이스라엘을 염두에 두고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무장 투쟁, 어떤 무력 충돌을 염두에 둔 그런 조치가 아님을 공개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결국 에르도안도 시리아의 안정화에 기여를 하고 싶다. 결국 시리아를 자기 손에 넣고 싶겠죠. 그러면서 당연히 이스라엘과의 불필요한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이런 언론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쪽에서는 상당히 이제 나겔 위원회 보고서가 나왔다고 제가 설명드렸고, 거기서 튀르키예가 시리아를 완전 장악하게 되고 거기에 어떤 극단주의자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원할 때, 그리고 튀르키예군이 이스라엘과의 국경, 즉 시리아 국경에 주둔하게 된다면 튀르키예군과 이스라엘군의 어떤 무력 충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제 이렇게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스라엘이 이제 SDF를 도와줄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이란이 오히려 지금 SDF를 도와주겠다고 자처하고 나서가지고요, 전혀 지금 활동의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지금 상당한 딜레마다. 이스라엘은 SDF보다는 오히려 쿠르드족을, 즉 이라크에 있는 쿠르드족을 많이 도와줬죠. 그래서 그쪽을 많이 도와줬는데, 또 이라크에 있는 쿠르드족
쪽과 그리고 시리아에 있는 쿠르드 쪽 사이는 또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상당히 지금 시리아 안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텐데요. 어떻게 가닥을 잡아야 될지 지금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고민이 많을 것 같고 결국 이란의 움직임이 이번에 새로운 파장을 일으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또 이스라엘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가자 인질 휴전 협상 지금 계속해서 되고 있고 분위기 상당히 좋습니다. 뭐 분위기 좋다고 한 지가 벌써 몇 달이 넘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제 한 번도 성공을 이루지 못했죠. 재작년 11월, 12월쯤에 한 번 인질 석방을 하고 그 이후에 한 번도 재차 인질 석방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쪽 분위기는 1월 20일 전까지는 무조건 협상을 성공시켜서 어쨌든 인질 전부가 아니더라도 일부는 석방을 시키겠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도 강력하게 이스라엘 쪽에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요. 무조건 1월 20일 전까지는 일부라도 인질을 석방시켜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사드 국장이 다시 까타르 도하로 날아가서 마지막 남은 석방 협상을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다만 계속해서 분위기가 좋다고 얘기를 해왔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50대 50 조금 더 상황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긴급하게요 소식 전해드렸고요. 이란이 PKK 그 다음에 PYG에게 드론을 공급하기로 계약했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화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그러나 그런 약속을 했다는 것. 이란이 쿠르드의 지도부와 만나서 회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시리아의 또 다른 파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새로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